혹시 잘 되려고 애쓸수록 인생이 더 버거워졌다고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더 잘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반납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이것만 이루면 편해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삶은 더 편해지기는커녕 더 버거워졌습니다. 잘 되기 위해 참았던 것들도 많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미루고, 쉬고 싶은 순간에도 참았습니다. 잘 되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웃어도 진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안했고, 잠시 쉬는 것조차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 정도도 못 견딜까? 자책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잘 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그것은 어디선가 배웠기 때문입니다. 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어릴 적부터 들어왔습니다. 열심히 해야 한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성공해야 인정받는다. 그 말들이 우리 안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았습니다. 뒤처지면 가치 없는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잘 된다는 것의 기준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먹고 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고 나니 조금 더 여유롭게 사는 것이 목표가 됐습니다. 그것도 이루고 나니 남들보다 나은 삶이 목표가 됐습니다. 목표는 계속 멀어졌고 우리는 계속 쫓아갔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비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옆집을 보고, 동창을 보고, 친척을 봅니다. 저 사람은 저만큼 잘 사는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저 사람 자식은 저렇게 잘 됐는데 우리 집은 왜 아직도 이 모양인가? 비교하는 순간 만족은 사라졌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보이지 않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애썼습니다. 더 잘 되기 위해서, 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애쓸수록 불안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조금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조금 가지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만족이라는 건 영영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이 동력이 되어버렸습니다. 편안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서 움직였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쉬고 싶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잘 되기 위해 애쓰고 또 애쓰고 계속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이렇게 애쓰면서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가? 이렇게 버거우면서 사는 것이 내가 원했던 삶인가? 노자는 이미 오래전에 이 지점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잘 되려고 할수록 오히려 인생은 더 망가질 수 있다고.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건가?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잘 살 수 있는 건가? 하지만 노자가 말한 것은 노력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되려는 방향이 문제였습니다. 잘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 건가? 아니면 뒤처지지 않기를 원하는 건가?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건가? 아니면 남들이 인정하는 삶을 좇는 건가? 나는 내 속도로 가는 건가? 아니면
남들 속도에 맞춰 달리는 건가? 이 질문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피하면 우리는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계속 애쓰고, 계속 버거워하고, 계속 지쳐가면서. 그러다 어느 날 돌아보면 잘 되기는 했는지 모르지만 잘 살지는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가요? 잘 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그 노력이 당신을 더 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버겁게 만들고 있습니까? 혹시 잘 되려고 애쓰는 것이 어느새 당신을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노자의 도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의무불의. 억지로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이상합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룬다는 건가? 하지만 노자가 말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노자가 경계한 것은 인이었습니다. 인이란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면서까지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리듬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노자는 자연을 오랫동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자연은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씨앗은 억지로 싹을 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틉니다. 강물은 억지로 흐르지 않습니다. 낮은 곳을 향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나무는 억지로 자라지 않습니다. 계절을 따라 천천히 자랍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자꾸 억지로 합니다. 때가 되지 않았는데 결과를 원하고 준비가 안 됐는데 앞서 나가려 하고 힘에 부치는데도 버티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노력이라고 부릅니다. 열정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노자가 본 것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노력이 아니라 억지였습니다. 도덕경에는 이런 비유도 있습니다. 강하고 단단한 것은 죽음에 속하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에 속한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강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삶의 태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단단해 보입니다.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단단한 것은 쉽게 부러집니다. 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태풍이 불 때 단단하게 버티려는 나무는 부러지지만 바람에 몸을 맡기는 나무는 살아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드럽기 때문입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밀어붙일수록 어느 순간 부러집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집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허리가 나가거나 위에 탈이 나거나 불면증이 찾아옵니다. 마음도 무너집니다. 우울이 찾아오고 무기력이 찾아오고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집니다. 노자가 본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노력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는 노력은 결국 자신을 해친다는 것. 그래서 노자는 말했습니다. 힘쓰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이것은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힘을 쓰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자기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자기 마음이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언제 가장 힘들었습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을 할 때였습니다. 내 속도로 갈 때가 아니라 남들 속도에 맞춰 뛸 때였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를 때가 아니라 그 흐름을 거스를 때였습니다. 잘 되려고 애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잘 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내 능력에 맞는 일이 아니라 능력 밖의 일을 억지로 해내려 할 때 무너집니다. 내 삶의 리듬이 아니라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려고 할 때 지쳐갑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기에 도리어 빛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기에 도리어 드러난다.
이 말도 역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깊은 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잘 보이려 할 때 오히려 어색해집니다. 억지로 능력을 과시하려 할 때 오히려 초라해 보입니다. 억지로 인정받으려 할 때 오히려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억지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지 않을 때는 다릅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담담히 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봅니다. 과시하지 않아도 능력이 드러나고 내세우지 않아도 가치가 인정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억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자가 살았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잘 되려고 애썼습니다. 권력을 잡으려 하고, 부를 쌓으려 하고, 명예를 얻으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다가 무너지고, 과하게 욕심부리다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노자는 그것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오래가는 것은 억지로 얻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얻어진 것이라는 걸. 진짜 단단한 삶은 강하게 버티는 삶이 아니라 부드럽게 흐르는 삶이라는 걸. 진짜 잘 되는 삶은 억지로 잘 되려는 삶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걸. 지금 당신은 어떤가요? 자연스럽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억지로 살고 있습니까? 내 속도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 속도에 맞춰 뛰고 있습니까?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흐름을 거스르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너무 힘들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되려고 애쓸 때 우리는 실제로 무엇을 잃게 되는지를. 첫 번째, 성과를 붙잡으려다 잃는 여유입니다.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만큼은 이루어야 한다고. 이 정도는 해내야 한다고. 그래서 달렸습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만 갔습니다. 주변을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지금 계절이 어떤지, 오늘 날씨가 어떤지, 옆 사람이 어떤 표정인지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직 목표만 보였습니다. 그렇게 목표를 향해 달리다 보니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삶의 여유가 사라졌다는 것을. 느긋하게 차 한 잔 마실 시간도 없고, 산책할 여유도 없고,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을 공간도 없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해야 했고, 항상 무언가를 이루어야 했습니다. 여유가 없으니 여유롭게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이 길이 맞는 건지 돌아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냥 달렸습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아서, 쉬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렇게 여유를 잃고 사는 삶은 아무리 많이 이루어도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성공을 줬다 잃는 관계입니다. 성공하기 위해 관계를 뒤로 미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것만 끝나면 시간 낼게. 지금은 바빠. 나중에 만나자. 그렇게 말하면서 일을 먼저 했습니다. 성공이 먼저였습니다. 성공하면 그때 여유롭게 관계를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공은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한 단계 올라가면 또 다른 단계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뤘습니다. 관계를, 사람을, 마음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다 어느 날 돌아보니 사람들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가족은 이미 나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친구들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지쳐서 떠났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성공은 했을지 몰라도 함께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룬 것은 많은데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세 번째, 체면을 지키려다 잃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실패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썼습니다.
힘들어도 힘든 척하지 않고 어려워도 어려운 척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잘하는 모습, 성공한 모습, 여유로운 모습만 보여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내 모습은 숨겨야 했습니다. 불안해도 불안하다고 말할 수 없었고, 지쳐도 지쳤다고 말할 수 없었고, 도움이 필요해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체면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체면을 지키며 살다 보니 마음의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항상 긴장해야 했고, 항상 경계해야 했고, 항상 완벽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됐고,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그 긴장감 속에서 마음은 쉴 곳이 없었습니다. 체면은 지켰을지 몰라도 평안은 잃었습니다. 남들에게는 괜찮아 보였을지 몰라도 정작 나는 매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더 높이 올라가려다 잃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더 잘 되기 위해 오늘을 희생했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괜찮다고, 나중에 잘 되면 그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행복을 미뤘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것, 지금 만나고 싶은 사람, 지금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뒤로 미뤘습니다.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생겼고, 한 단계 올라가면 또 다른 단계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뤘습니다. 행복을, 여유를, 쉼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다 보니 인생이 전부 준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 나중을 위해 버티는 시간, 정작 살아가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느끼고, 지금 이 순간을 누리는 것은 사치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인생은 지금 이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나중이라는 것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을 계속 희생하다 보니 어느새 인생의 상당 부분이 지나가 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잘 되기 위해 희생한 것이 인생 그 자체였다는 것을. 이것이 노자가 경고한 지점입니다. 잘 되려고 애쓸수록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잃는다는 것. 여유를 잃고, 관계를 잃고, 평안을 잃고, 지금 이 순간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잃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것들이야말로 진짜 잘 사는 삶의 조건이었다는 것을. 지금 당신은 무엇을 잃고 있습니까? 잘 되기 위해 포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들이 당신이 잘 되려고 했던 진짜 이유는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왜 잘 되고 싶어 했을까요? 행복하고 싶어서였습니다. 평안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잘 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행복을 미루고, 평안을 포기하고, 관계를 뒤로 미뤘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잘 되기 위해 시작한 일이 결국 잘 사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달리다가 정작 왜 그곳에 가려고 했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노자가 본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잘 되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삶을 망가뜨린다는 것. 그래서 노자는 말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고. 노자가 말한 무의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게으름을 피우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노자가 말한 무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의는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필요한 일은 하되 과하게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습니다. 하지만 씨앗을 억지로 틔우려 하지 않습니다. 싹을 잡아당겨 빨리 자라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리듬을 따를 뿐입니다. 때가 되면 싹이 트고 계절이 지나면 열매가 맺힙니다.
농부는 그 과정을 돕지만 억지로 만들지 않습니다. 노자가 말한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합니다. 노력도 합니다. 하지만 자연의 리듬을 따릅니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내 마음이 원하는 만큼, 그만큼만 합니다. 더 이상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게으름과 다른 점입니다. 게으름은 해야 할 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의는 해야 할 일은 하되 과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은 노력하되 자신을 망가뜨리면서까지 밀어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도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연을 따르는 자는 오래가고 억지로 하는 자는 일찍 다한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노자가 직접 목격한 진실이었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빠릅니다. 많이 이룹니다. 높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무너집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고 마음이 무너지고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빠르지는 않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래 갑니다. 꾸준히 갑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결국 더 멀리 와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노자가 말한 잘되는 삶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평안하게 살아가느냐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만족하며 사느냐였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잘되는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뒤처질까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속도로 가면 됩니다. 내 리듬으로 살면 됩니다. 그것이 느려 보여도 작아 보여도 그것이 내 길이면 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진짜 크고 단단한 것은 빨리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천천히 쌓여갑니다. 급하게 만든 것은 금방 무너지지만 천천히 만든 것은 오래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게 이루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빨리 잘 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자연스럽게 내 속도로 가면 됩니다. 그렇게 천천히 쌓은 삶은 급하게 쌓은 살보다 훨씬 단단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는가? 잘 되는 것인가? 아니면 잘 사는 것인가? 많이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 평안하게 사는 것인가? 높이 올라가는 것인가? 아니면 오래 지속하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잘 되려고 애쓰는 길이 아니라 잘 살아가는 길을, 억지로 밀어붙이는 삶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을,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노력이 아니라 스스로를 살리는 노력을. 노자가 말한 지혜는 더 잘되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스스로를 망가뜨리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 방법이 아니라 더 오래 지속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는 전략이 아니라 더 평안하게 사는 지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속 잘 되려고 애쓸 것인가, 아니면 잘 살아가기 시작할 것인가, 계속 억지로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를 것인가, 계속 남들과 비교하며 달릴 것인가, 아니면 내 속도로 걸을 것인가. 노자의 경고는 이것이었습니다. 잘 되려고 할수록 망가진다는 것, 억지로 할수록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 자연을 거스를수록 결국 자신이 무너진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노자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줬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길을, 자연스럽게 살아도 잘 되는 길을. 이제는 괜찮습니다. 조금 느려도, 조금 작아 보여도,
조금 뒤처진 것 같아도 그것이 당신의 속도라면, 그것이 당신의 리듬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잘 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신은 잘 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노자가 말한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